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investing.com의 지수 선물 화면입니다. 보시면 현재 시각이 오후 9시 53분인데요. 전부 다 빨간색으로 좀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특히 좀 유심히 볼만한 게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선물 지수가 5%에서 3% 정도 가까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는 조금 빠집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대부분의 선물 지수들은 현재 일제히 그 플러스를 그리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뉴스 기사가 아마도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이자가 90% 이상 현재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좀 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이자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면 코로나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고 연말까지 1,500만 개를 생산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현재 이제 그 증시 개장 전에 화이자 주가가 급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선물, 전 세계 선물 지수가 상당히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의 시장이 조금 더 기대되는 하나의 어떤 그 기사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선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되어 있는 네 종목을 보자면 가장 큰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거래소는 1.27% 그리고 코스닥은 1.72% 모두 상승을 했고요.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외인이 양시장 모두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래소는 3,337억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1,46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를 유심히 좀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개인과 기관의 어떤 순매수와 순매도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최근까지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이슈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 특히 미국 대선이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불복 이슈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제대로 좀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종목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몰리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굉장히 향후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걸 보시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 장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종목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부디 수급이 잘 들어와가지고 세게 밀어올리는 이 시장에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뭘까 생각하시는 것은 첫째로는 우선은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인사이트하고 공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유튜버라든지 혹은 뭐 애널리스트 혹은 뭐 레포트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SK케미칼이 세게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11월 11일에 MSCI 편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 이미 기사가 많이 풀렸어요. MSCI 정기 변경이 지금 되면서 뭐 SK 바이오팜도 뭐 물론 이거니와 SK 케미칼이 지금 들어오겠다,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MSCI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번 분기별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2월하고 8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중 조정만 하지만 5월하고 11월의 리밸런싱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리밸런싱 마감일이니까 편입의 마감은 11월 10일로 결정이 되고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11월 11일에 결정이 되면 11월 30일까지
각국의 펀드 운용사가 뭐 소위 말하는 이 편입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좀 집중 편입을 하면서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서서 아시겠지만 CGN이라든지 그리고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때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쭉쭉 뻗어가지고 상승시켰던 전례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그 마지막 날 편입 편출 이후 리밸런싱의 마지막 날 11월 30일이겠죠. 이번 2020년 11월 30일 그날에는 보통은 굉장히 좀 양봉을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SK케미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급하게 좀 수익 실현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거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홀딩을 좀 하시면서 가셔라. 그리고 최소한 리밸런싱 마감일까지는 좀 들고 가는 그런 좀 어떤 그 느긋함? 인내심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또 하나의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달 백신이 준비된다. 물론 앞서서 이 화이자의 기사도 나왔고요. 이 기사 때문에 현재 세계 지수 선물이 상당히 반등한다라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상당히 좀 반응을 좀 세게 좀 해주고 있고요. 그런 상태고 다 지금 양봉 뽑아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CEO가 다음 달에도 백신이 준비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하면 12월이죠. 올해 안에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쨌든 흘린 겁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최종적으로 뭐 확정이 돼서 백신이 실제로 준비가 돼가지고 그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의 어떤 시설까지도 다 세팅이 되어야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퍼지겠지만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은 선반영하면서 기대감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CMO가 조금 더 주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디스커버리까지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미칼은 실적 발표를 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에 디스커버리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가 또 자회사들이 빵빵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두 종목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먼저 뭐 정리를 하신다거나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홀딩을 좀 하시는 게 낫겠다는 좀 생각을 지금 확실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보면 케미칼부터 볼까요? 오늘 워낙 셌으니까. 케미칼이 전고점을 이제 장중 고점은 못 뚫었지만 종가로는 고점을 뚫었습니다. 449,500원 종가를 뚫어버리면서 이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쭉 박스권을 권하는데 이 박스권의 이 상단을 돌파하는 것, 그러니까 40만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 이후부터가 진짜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3만 한 5천원 정도 라인, 여기서 요 캔들 종가 기준으로 여기 종가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익률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얼마나 수급이 쏠리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지켜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흔들려도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움직임 괜찮고요. 매동을 보겠습니다. 매동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무려 얼마입니까? 지금 100만 1000만 억입니다. 1200억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59억 순매수, 엄청나게 많이 순매수했다. 그 순매수의 의미는 MSCI 편입이 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담아놓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요런 양봉에서 개인은 또 1306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시 이 상승하면서 개인은 차익 실현하고 그 차익 실현 물량을 기관 외인이 받아서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매동도 좋고 차트도 좋고 이슈 살아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단일가도 보면 어찌됐건 조금 더 상승을 했네요. 아마도 매동을 보고 나서 개인들이 보통 다음날에 어떻게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갭으로 조금 뜨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좀 뽑아낼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가 진짜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힘을 받쳐가면서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래량 많이 터지는 어떤 이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SK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작을 좀 못한 느낌? 그렇지만 10% 이상 떴고요. 이제부터 여기를 돌파하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여기 한 20만원 정도 라인 이렇게 앞서서 계속 막혔었죠. 여기를 과연 돌파해 놓고 나서 앞서서 양봉 뽑아내 놓고 몸통이었던 이 23만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 주느냐. 물론 가볍기 때문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는 주식수 적고요, 시총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돌파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좀 지켜보시면서 진짜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한번 가고 나서 쳐 올린 다음에 지금 몇 개월입니까? 거진 3개월 가까이 계속 조정 줬잖아요.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동도 이 우선주에 47억 가까이 몰렸다는 것은 셉니다. 지금 수프트 세다고 보여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코스피에서도 순매수 상위가 SK케미칼이고, 기관은 좀 약하네요. 그죠? 기관에는 이 한 15위인가요? 이 정도 안에 못 들었는데, 외국인은 SK케미칼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 다 지금 들어와 있네요. 케미칼이라든지 오늘 솔루션, 그죠? SDI 이런 종목들, 어찌됐건 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디스커버리를 함께 보면, 디스커버리는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미칼은 이렇게 세게 가는데 디스커버리 왜 이렇게 약하지?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거의 100% 가까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케미칼입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현재 이 케미칼이 또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한 두 가지의 재료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디스커버리는 반사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예전에 케미칼이 상승했을 때의 디스커버리도 상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접고 케미칼로 넘어간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판단은 개개인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저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든지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서 이 케미칼 73,000원 정도 라인을 거의 터치해주고 조금 밀렸습니다만, 이제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본격적인 이 78,000원, 8만원대 라인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주면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만 나와도,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거 정고점 돌파 무조건 하겠다, 이슈 살아있고 하면. 근데 또 이거를 매수한 거를 까보니까 매동에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인이 샀어요. 그럼 당연히 더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수익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옮겨 타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 관련되어져 있는 디스커버리나 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은 뭐 다른 종목 나름대로 매매를 하시되,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얘도 매동을 보면, 얘도 오늘 매동이 약하지가 않아요. 보면요, 그죠? 금액이 41억, 지금 29억 순매수네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수량으로 본 것 같아요. 아까 케미칼이 그러면 1200억 가까이 산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531억이네요. 1200억 너무 많다 싶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531억 순매수 정정합니다. 기관이 23억 순매수입니다. 그죠?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매동도 개인이 69억 털고 그걸 갖다가 외인과 기관이 받아갔어요.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다. 연기금이 19억 정도 들어왔다, 받쳐주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드디어 이제는 조금 더 이 디스커버리의 수급이 외인과 기관이 쌍매수를 좀 해주면서 쭉쭉쭉 좀 뻗어나가는지 내일 시장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73,000원 위에 돌파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8,000원 3번이나 막혔던 이 라인을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오는지, 그때 거래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신다면 이 88,000원의
고지를 넘어가지고 한번 진짜 10만원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지 어떤 향방에 대한 추측이 좀 가능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단일가 보겠습니다. 단일가는 제가 단일가를 아까 눌렀다가 뗐더니 지워졌나요? 이렇게 볼게요. 단일가는 0.69% 72,800원 양호합니다. 디스커버리 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세게는 못 줬지만 얘도 여기 딱 요 라인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번 빠지고 나서 올리고 나서는 한 번, 두 번 찍고 밀렸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무난하게 좀 가주지 않을까 싶어요. 한 6만원, 6천원 정도까지는 이 양봉이 상단까지는 최소한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고, 얘도 진짜 배기로 움직임은 66,000원 이상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서는 이 SK 케미칼과 SK 뭐 디스커버리,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MSCI 이런 이슈들을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칼과 뭐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 영상을 찍은 지 꽤 됐는데요. 그동안 계속 그냥 빠졌을 때 보여 계신 분들, 이제 조금 튄다고 해서 그냥 날려버리신다면 좀 아쉽지 않을까요? 진짜 상승 한번 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뭔가 악재가 또 터질 수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리스크 해지한다라고 해서 수익 보시는, 수익권에 들어오면 매도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좀 더 홀딩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뭐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좀 파악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특이사항이 나온다면 즉시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SCI 발표는 아직 이틀 남았고요. 이틀 이후에도 이제 진짜 편입은 30일까지 약 영업일 기준으로 한 20일까지 아니어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더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라 보고, 그때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올 테니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굉장히 좀 좋네요. 시장이 11월에 세게 좀 가가지고 산타랠리까지 그냥 이번 연말까지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한번 기대해 보시죠, 여러분. 네, 푹 주무시고 내일 시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